네, 파트 2 다시 인사드립니다. 파트 2에서는 어떤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치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보험 청구하시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파트가 바로 치주 치료 청구죠. 예, 뭔가 구강외과는 앞서 강의했던 구강외과는 뭔가 깔끔하고 명료한 느낌이 든다면 치주는 뭔가 좀 질질 끌리는 느낌도 있고 어정쩡한 느낌도 있고 그게 바로 우리가 떠오르는 치주 치료의 청구인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을 좀 주의해서 청구해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2019년에 이어서 2020년까지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했던 이 다빈도 질병 순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급성기관지염이 1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질병 순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급성기관지염이었는데 2019년부터 이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가장 1등의 상병으로 다빈도 질병 1위를 지금 2년 연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갑자기 치은염, 치주질환이 유행처럼 번져서 그런 건 아닐 것이고요. 아마도 우리 치과계가 다 같이 보험 청구를 좀 더 열심히 하게 되면서 가장 우리가 좀 많이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가장 대중적인 상병명이 바로 치은, 치주염이지 않을까. 그래서 통계에서 그렇게 좀 잡힌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많은 치과에서 이 치주 질환을 가지고 보험 청구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치과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고 정확한 청구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치주 치료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깔끔하고 명료한 느낌의 외과 수식보다는 뭔가 종결의 개념이 불분명하죠. 네, 발치를 하면 종결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스케일링을 했다고 해서 이분의 치주 치료가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소파수를 했다고 해서 잇몸이 확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이 종결의 개념이 좀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초진, 재진 산정의 기준이 좀 모호하죠. 예, 이걸 초진으로 해야 되나 재진으로 해야 되나 갸우뚱거리는 게 바로 이 치주인 것 같고요. 또한 순차적인 진행을 요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기본적인 치석 제거부터 해서 더 상위 진료인 치근할택, 치주소파, 박리소파 이런 식으로 순차적인 진료가 이루어져야지 치주소파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박리소파를 초진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역으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심사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진료로 끝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시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치주 진료이죠. 또 어떤 내역 설명을 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좀 애매할 때는 선생님 내역을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되면 저는 늘 그럼 넣으세요. 고민이 되면 넣는 거죠. 예,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난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고민된다면 넣어주시면 됩니다. 적절한 내역 설명이 대신에 담겨야 되겠죠. 정말 필요 없는 내용들은 굳이 담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아무튼 고민된다면 뭐라도 적는 습관 들이면 좋습니다. 물론 내역 설명 정말 중요한데요. 상병명이 사실은 또 더 중요한 사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상병명 공부도 좀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치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 치주 치료에 대해서 하나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조금씩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으로 만들어 본 자료인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전처치가 있나요? 스케일링이 가장 기본이죠. 화면 바로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케일링의 전처치는 당연히 없다. 치석 제거 가가 기본이다. 자, 엑스레이 반드시 찍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스케일링 할 때 촬영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 말이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에서 마취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준항 측정 검사 반드시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치준항 측정 검사하고 스케일링 하시면 된다. 그리고 처방전은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상병명은 급성 치주염 관련, 만성 치주염 관련 또는 치은염 상병 무엇이든 치석 제거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드레싱을 하게 되면 치주 처치 간단으로 적용을 받게 되죠. 자, 그런데 옆에 루트 플래닝 RP라고 하는 이 활택술은
다 동반해도 되고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RP가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장 유연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한때는 RP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집중 심사 항목으로 발표가 되기도 했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RP는 마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방사선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병명 또한 급성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은 즉 전처치 스케일링을 하지 않고 바로 초진에 급성 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주소파술인 큐레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전처치와 마취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필수 요건입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와 치준항 측정 검사 처방전은 선택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루틴하게 모든 환자가 소파술을 함에도 엑스레이가 단 한 장도 없다? 이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찍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처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엑스레이 정도는 찍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리 소파하는 상황인데 방사선이 없다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취, 수술이니까 당연히 동반돼야 되는 것이고요. 치준항 측정도 웬만하면 하시겠지만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동반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처방전도 이전에 받은 처방이 있어서 오늘 굳이 오늘 꼭 나가야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치주소파와 박리소파는 상병명이 이 만성치주염 상병으로만 인정이 된다는 것, 급성 치주염 상병은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잘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은 박리소파술을 하고 나서 이후에 드레싱을 하거나 스티치아웃을 하게 되면 치주 치료 후처치 중에서도 간단이 아니라 복잡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3배 정도의 수가 차이가 있으니까 손해보지 않게 잘 적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치주에서 재시행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청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시석 제거 가하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100%를 인정하고 3에서 6개월 사이는 50%, 3개월 이내는 치주 후처치 이런 기준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많이 실수들을 하셔서 청구에서 오류가 좀 나는데 요즘 프로그램들이 워낙 지원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몇 월 며칠 날 스케일링 하셨는데 3에서 6개월 사이니까 50%만 적용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3에서 6개월 사이구나. 네, 50% 고마워요. 네 라고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아니요 라고 눌러버리면 3에서 6개월 사이인데 100%를 청구하는 그런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이렇게 조정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을 잘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급여 기준 내용 하나 살펴보시면 2020년이죠. 2020년 2월 1일부터 나왔던 고시의 내용 중에서 동일 악 중에서 3분의 1악 또는 동일 악 중에 연결된 3분의 1악 범위 내에서 치주 치료 또는 치주 후 처치를 하면서 수술 후 처치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치과 처치의 주된 처치만 인정한다. 수술 후 처치와 치주 치료 또는 치주 후 처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3분의 1악 범위 선상에서 그러면 주된 처치 한 가지만 인정한다는 고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참고로 화면을 한번 보시죠. 14번에서 17번까지 치주 소파술을 하시고요. 같은 날 18번을 어제 뺐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수술 후 처치를 합니다. 자, 동일한 3분의 1악 선상에서 치주 치료인 치주 소파와 수술 후 처치가 만났을 때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주된 처치만 인정하기 때문에 수술 후 처치는 산정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삭감을 많이들 당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 원클릭에서는 이렇게 가이드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술 후 처치랑 치주 치료는 치주 치료만 가능해요. 산정 기준 한번 꼭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알려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수술 후 처치는 삭제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케이스 한번 볼까요? 연일의 스케일링을 전학을 돌리고 48번에 매복치로 일주일 전에 발치하신 분의 스티치아웃을 한 날입니다.
자,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스티치아웃은 그래도 수술 후 처치를 인정했었습니다만 2020년 2월 1일부터는 스티치아웃조차도 치주 치료와 함께 같은 3분의 1학 선상의 후 처치는 인정하지 않고 있죠. 따라서 40번대에도 연일의 스케일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48번의 수술 후 처치는 산정할 수가 없다가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들 삭감당하고 있는 사례죠. 예, 그 다음 케이스는 40번대에 오늘 치주 치료 후 처치를 하고 10번대는 수술 후 처치를 합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치주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가 같이 있어요. 자, 치주 후 처치든 수술 후 처치든 둘 다 구강당 산정이죠. 구강당 산정. 하루에 하나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했을 때 한 가지 주된 후 처치만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해석이 조금 요즘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2월 1일의 산정 기준을 살펴보면 동일학 중에 3분의 1학 또는 3분의 1학 범위 내에 연결된 일부 치아가 있는 어쨌든 같은 부위에서 치주 후 처치, 수술 후 처치가 있으면 한 가지만 인정한다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40번대와 10번대로 동일 3분의 1학 선상 또는 연결된 부위까지가 아닌 정말 다른 상하학 부위니까 이때는 주된 처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인정이 된다라고 해석을 이것을 오히려 역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심사평가원 지원에 확인해 본 바 각각 부위가 다르면 인정이 된다라는 답변을 들은 분들도 꽤 많이 계셔서 이렇게 한번 청구를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두 가지 중에 둘 다 청구했는데 한 가지만 삭감시킨다면 우리 심평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처럼 한 가지의 후 처치만 인정하는구나. 둘 다 주는구나. 그럼 부위가 다르다면 각각 치주 후 처치와 수술 후 처치를 청구해도 무방하구나. 이렇게 선생님 계신 곳에 심평원에 해당 지원에 한번 확인하시고 청구를 해보시거나 또는 두 가지를 넣고 결과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청구를 잘하는 고수들은 늘 삭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는지 안 주는지 먼저 도전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또다시 공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삭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잘못됐나요? 16, 17, 26, 27 부분 스케일링을 하면 스케일링은 한두 개 치아만 했을 때는 50%만 인정한다는 기준에 따라서 0.5, 0.5 합이 1로 나와야 되죠. 이게 프로그램에서 2로 떼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부분은 1로 수동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이 맞겠죠? 네, 그 다음 사례 보시면 이번엔 14번에서 23번까지의 부분 스케일링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13번에서 23번까지가 3분의 1학 하나 하고 14번 치아는 다른 쪽 옆에 부분에 구치부 3분의 1학이죠. 거기에서 한 개의 치아는 50%를 주니까 1.5로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청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안타깝게도 3분의 1학 범위에서 인접한 한두 개의 치아는 그 3분의 1학에 얹어서 같이 보는 경향을 갖고 있어서 14번 하나를 독립적으로 0.5를 주질 않습니다. 따라서 14번에서 23번까지는 시석 제거 횟수 1로 산정하시는 것이 현재 바람직한 청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1로 청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경우는 15번, 16번에 엑스레이를 찍으시고 치준항 측정 검사와 함께 치근 활택을 하신 환자인데요. 한두 개 치아만 시행하면 50% 인정하지라는 기준을 여기에다가 도입을 하셔서 0.5, 0.5로 청구를 하셨는데 한두 개 치아만 했을 때 50%를 인정한다는 기준은 치석 제거 가에만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치준항 측정 검사나 치근 할택, 치주 속파 등은 한두 개 치아만 시행한다 하더라도 3분의 1학 100%를 모두 다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0.5로 굳이 낮추어서 청구하지 마시고 치준항 측정 검사 1, 치근 할택 술도 1 해서 각각 100%를 청구하시면 분명히 이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초진이네요. 초진에 전학 파노라마를 찍고 10번대에 치주 소파술을 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주 소파는 반드시 전 처치를 필수로 하고 마취를 필수 요건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마취는 하셨지만 전 처치 없이 초진에 지금 소파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삭감의 대상이 됩니다만
정말로 타치과에서 며칠 전에 스케일링을 하고 내원하셔서 굳이 스케일링은 필요가 없고 10번대에 소파술만 하면 될 것 같았다 라고 한다면 내역 설명을 기재하시고 청구를 일단 도전해 보십시오. 예, 미리 낮추어서 소파를 활택으로 낮추는 소극적 청구하지 마시고 정말로 소파수를 한 게 맞다면 내역 설명을 기록하고 소파수를 청구하시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삭감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재심사 조정 청구의 사유에 가능하다,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전에 한 달 전에 스케일링을 하셨고 한 달이 지나서 오늘 오셔가지고 치주 소파수를 하신 게 맞다면 이것은 재진으로 적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경우라면 재진으로 해서 반드시 수정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 상병명도 잘못됐었네요. 상병명이 급성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초진에 치주 소파수를 하니까 급성 상병으로 적용하면 좋겠다라고 아마 적용하신 것 같은데 치주 소파술과 박리 소파술은 만성 치주염에서만 인정한다. 만성적 질환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급성 치주염 상병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오류가 있었을까요? 14번에서 17번 박리 소파수를 하면서 아이고 16번은 안 되겠다라고 해서 16번은 발치를 오늘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치은 박리 소파술 복잡은 골 성형 삭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벌을 썼다고 되어 있네요. 예, 골 삭제하시면서 벌을 썼을 것이고 또 슈처를 하면서 실크를 쓰셨을 것이고 치주낭 측정 검사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오셔서 드레싱을 할 때 치주 치료 후 처치 간단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자, 청구 오류 몇 가지나 지금 골라내셨나요?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보이시나요? 자,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일단 치주 치료는 벌을 인정하지 않죠. 따라서 아쉽지만 벌은 삭제를 해주셔야 되고 실크는 대신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리 소파수를 하는 그 3분의 1학 선상에서 발치를 하나를 하게 되면 이때 발치는 50%만 인정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치를 0.5로 낮추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치주 후 처치도 간단이 아니라 박리 소파는 복잡한 치주 후 처치를 산정할 수가 있죠. 따라서 수정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버가 빠졌죠. 실크는 그대로 남겨놨고요. 구치발치를 0.5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오셔서 드레싱을 간단인 1,350원이 아니라 복잡인 3,430원의 치주 처치로 수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착오 없는 청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실수일까요? 네. 5월 7일이죠. 5월 7일 날 전학 연일에 스케일링을 하시고 같은 달 27일에 10번대 구치부가 불편하다고 오신 거죠. 연일에 스케일링하고 끝냈는데 20일 지나서 오른쪽 어금니가 많이 아파요라고 해서 오늘 원장님께서 활택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연일의 스케일링의 개념 알고 계시잖아요. 치석 제거만으로 종결되는 환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바로 연일의 스케일링인데 같은 달에 활택술이라고 하는 치주 치료가 들어가면 이 부분은 삭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 월에 연일의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활택술을 한 건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경우에는 정답은 5월 7일 날 연일의 스케일링을 팩스를 넣어서 취소 처리를 하시고요. 치료 목적의 치석 제거인 가 스케일링으로 바꾸어서 5월달 청구를 다시 수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혹은 내역 설명 넣어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내역을 넣는다 하더라도 아마 전산상에서 같은 월에 연일의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가 같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아마 심사 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석 제거를 귀찮더라도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이 10,000원 정도 비싸지 않습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취소 처리하고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으로 돌려서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되게 많죠. 활택을 먼저 하시고 일주일 있다가 와서 전체 스케일링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꾸로 뒤집힌 상황이죠. 아무튼 지금 현재 연일의 스케일링 이후에 또는 연일의 스케일링 전에 치주 치료를 하고 연일회가 붙는 이런 상황들은 바른 청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달이 다르다면 심사평가원이 그것까지는 사실은 지금 못 잡아내고 있죠. 월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월 달에 연일회를 하고 5월 달에 와서 활택수를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달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면 그럼 바로 전산상에서 문제로 삭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번 사례는 2020년 아래쪽을 먼저 봐주시면요. 2월 달에 오신 분인데 파노라마를 찍고 연일의 스케일링이 가능하셔서 스케일링을 하셨어요. 그런데 7월 달에 오셔서 또 스케일링이 하고 싶다라고 오셨는데 이미 이분은 2월 달에 연일의 스케일링을 받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연일의 스케일링은 안 되니까 한 번밖에 없는 쿠폰을 이미 쓰셨으니까 치료 목적의 스케일링으로 청구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심사평가원에다가 송신을 했고요. 그 결과 삭감 없이 일단 2020년 2월 당시에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두 달 전쯤에 심평원으로부터 공문을 받게 됩니다. 치석 제거 재실시 기간별 수기료 산정 착오 청구가 있어서 정산해서 환수해 갈 예정이야라고 한참 지난 거의 약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공문을 받게 된 것이죠. 2020년 2월 12일과 7월 24일에 모모 환자 스케일링이 나하고 가이긴 하지만 6개월 이내인데도 불구하고 치석 제거 가 6개 100%를 청구했더라. 환수해 가겠어. 청구 잘 못했더라 라고 이렇게 서류가 와서 환수 조치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치석 제거 가와 나 수가도 다르고 가, 나 다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치석 제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와 가로 또는 가하고 나라 하더라도 6개월의 기준이 지나야 100%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그 치석 제거의 본래의 기준을 좀 잘 적용해서 청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부터 계속 이 부분은 분명히 아마 추후에 데이터를 크게 돌려서 문제로 삼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와 가를 한다 하더라도 6개월의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모튼 캡슐이라고 치주질환 환자에게 처방을 내는 치과들이 좀 있으셨죠. 또는 턱관절 환자에게도 나갔던 이 이모튼 캡슐이 이게 원 개발 국가가 프랑스인 모양인데요. 프랑스에서 우리가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도 처방을 해왔는데 그 프랑스에서 이 이모튼 캡슐의 효능을 바꾸었죠. 이전에는 턱관절 또는 치주치료 또는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허가를 했었습니다만 무릎, 골, 관절염에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한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은 동일한 효능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치과에서는 처방할 수 없는 약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모튼 캡슐은 지난 7월쯤이죠. 더 이상 보험으로 치과에서 처방할 수 없는 무릎, 골, 관절염 약이라고 이해하시고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치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청구가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병원에 찾아주시는 환자들에게 환자분 치주 질환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관리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거 이를 빼십니다라는 그 치료의 필요성들을 좀 더 잘 부각해서 설명하신다면 치주 치료는 얼마든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청구 금액이 많이 오를 수 있는 효자 종목이 될 수도 있다. 부득이 할 필요가 없는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잇몸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신경 치료만 하시지 마시고 잇몸 치료까지 같이 동반해서 진행할 수 있는 좀 관심 그리고 설명 이해, 설득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번 주 강의를 모두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보철 치료로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